안녕하세요. 8월 정비한 남자 인생정비입니다. 여러분은 성장합니다. 그걸 진심으로 애타게 원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어제 제가 담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제가 저 자신에게 이야기하듯 조용히 말해보려 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제 마음을 정비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좀 늦게 일어났어. 근데 뭐 어때? 어제보다 늦었다고? 그게 실패는 아니잖아. 그냥 일어난 거 자체가 나한테 충분히 잘한 거야. 그래도 포기 안 했고, 책도 펴고, 이렇게 루틴을 지키고 있으니까, 가끔은 이걸 왜 하고 있냐 싶을 때도 있지만, 기록하고 말하고, 읽고, 그 자체가 나한테는 정비 같아. 오늘 더 마인드 읽으면서 이 문장이 딱 마음에 남더라.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간단히 습관 하나만 장착하라. 맞는 말이야. 요즘 나도 계속 생각해. 하나만 하자. 무리하지 말고, 딱 하나만 지켜내자. 그리고 다음 문장. 진짜 이건 좀 찡했어. 당신만 볼 수 있는 세상에서 스스로의 조물주가 되어라. 내가 보는 세상, 그게 결국 내가 만든 거구나 싶었거든.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떤 말을 나한테 건네느냐, 그 작은 선택들이 내 하루를, 내 세상을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나도 오늘은 스스로에게 한마디 해주려고 해. 잘하고 있어. 늦어도 괜찮아. 하나만 해도 충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제 독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루틴이 제 하루를 만들고 저만의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진심을 담은 습관 하나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간단한 이 습관 하나만 장착하라. 나는 10여 년 전 30살 나이로 서류 광탈을 겪던 취준생 시절부터 상상의 위력을 본격적으로 깨달았다. 그때 내가 원하는 것들은 상상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가진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상상밖에 없었다. 그래서 더 간절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상상했고 이왕이면 최대한 구체적인 장면을 떠올리려고 했다.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글로 표현하면 이러하다. 입사하고 이제 2개월이 지났는데 나는 팀 막내였고 내 자리는 우리 팀 맨 끝에 있어. 복사기가 가까워서 가끔 시끄러울 때도 있긴 한데 거슬리진 않아. 팀장님은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라 정말 다행이야. 사무실 창문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 있고 세련된 느낌이라 마음에 들어. 특이하게 사무실이 계단식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괜찮아. 오늘 오전에 팀 회의를 하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 팀 선배 2명이 농담을 하며 회의 분위기를 딱딱하지 않게 이끌어준 게 한몫했던 것 같아.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을 가는데 팀원들이 나를 놀리면서 다들 크게 웃었거든. 나는 전혀 개의치 않고 태연한 척했지. 오후엔 생각보다 바빠서 모니터를 몇 시간 계속 보고 있었더니 눈이 조금 아프더라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오늘 하루는 진짜 감사했고 행복했다. 시각화를 할 때 마지막은 항상 감사하기로 마무리하는 것이 나만의 비법이기도 하다. 서류 전형 합격 후부터 이렇게 매일 시각화했다. 물론 상상 속에서 보는 장면은 날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했다.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 면접 전형을 보기 위해 회사를 처음으로 찾아가는 날이었다. 입구 자동문에 회사 로고가 보이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반갑고 친근한 느낌이 들면서 마음속으로 편안함을 느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는가? 실제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면접 보기 30분 전에 이런 감정들이 들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다들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 그 면접장에서 혼자 편안함을 느낀 이유는 하나다. 이미 나의 상상 속에서 그곳은 다닌 지 꽤 오래된 회사였기 때문이다. 농담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정말 그랬다. 그렇게 평범한 스펙에 나는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채 시험에 합격했다. 나중에 온라인 취업 커뮤니티에 후기를 찾아보니 면접관 13명의 면접자 1명이라는 정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압박 면접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글들이 굉장히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나는 현장에서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을 뿐더러 마치 무엇에 홀린 듯이 편안하게 면접을 봤을 뿐이다. 상상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시각화하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다. 취업 준비생 시절에 나도 해냈으니 당신도 언제든 할 수 있다. 시각화를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하면 되는데요? 많은 이들이 묻는데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당신이 원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떠올려라. 30분, 1시간씩
각 잡고 할 필요도 없다. 많은 이들이 소위 제대로 하려고 해서 더 못한다. 그냥 하라. 그저 하루에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하다. 조용한 곳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목표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목표를 이뤘을 때의 가슴에 벅차오르는 감정을 반드시 느껴야 한다. 바로 그 감정을 느끼기 위해 시각화를 한다. 이 감정을 정말로 생생히 느낀다면 물론 지속적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사실 더 이상 시각화할 필요도 없다. 생생히 그 감정을 느낀 순간 뇌의 신경 가소성으로 인해 당신은 이미 그 목표를 실제로 한 번 이룬 사람과 똑같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시각화를 몇 년째 계속했더라도 이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면 원하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는 어렵다. 나는 이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하루 중 기분 좋은 순간에 시각화를 한다. 매일 저녁 아이를 재우면서 내가 원하는 모습을 100번씩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거나 눈을 감고 시각화를 했다. 시각화를 할 때 나만의 또 다른 노하우다. 기분 좋은 순간에 시각화하라. 사랑하는 아이를 재우는 조용한 시간에 시각화를 훨씬 더 잘하게 될 뿐 아니라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벅찬 감정이 보다 생생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분이 좋을 때 시각화하라. 기분 좋다는 말은 당신이 매우 질이 좋은 에너지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좋은 에너지일 때의 상상은 똑같은 수준의 좋은 에너지를 지닌 좋은 결과를 끌어당기게 마련이다. 언제 가장 기분이 좋은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냥 날이 너무 좋아 회사의 오후 반차를 낸 그 순간인가? 좋아하는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놓은 주말 오후 침대에 누워서 잠이 올 듯 말 듯 한 바로 그 순간인가? 아니면 모두가 잠들고 혼자 깨어있는 고요한 새벽인가? 또한 어떤 곳에 있을 때 당신의 기분이 가장 좋을지도 떠올려보라. 평소 좋아하는 한적한 집 앞, 카페여도 좋고 이른 아침 혹은 저녁 시간에 공원 산책로여도 좋다. 그것이 그냥 당신 집이나 방이어도 얼마든지 좋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미래를 상상하면 된다. 상상을 통해 얻어낸 당신의 긍정적인 감정은 당신의 태도는 습관은 무의식을 형성한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되기는 매우 어렵다. 별별 생각이 다 떠오르며 시각화를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괜히 집중력을 탓할 필요는 전혀 없다. 시각화가 아니라 그 무엇이든 원래 처음에는 다 잘 되지 않는다. 수월하지 않더라도 하루에 3분, 5분이라도 매일 시각화를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이를 습관으로 만들어 놓기만 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시각화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어색해질 것이다. 시각화를 하지 않을 때의 불편함 바로 이것이 당신이 생각한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다. 당신의 첫 번째 시각화는 잘 안 될 것이다. 당신의 첫 번째 보고서는 별로일 것이다. 당신의 첫 번째 시도는 정말 별로일 것이다. 당신이 처음 하는 모든 것들은 아마 그저 그럴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100번째 성공하려면 그 첫 번째는 당연히 있어야 하지 않은가? 원래 처음에는 다 잘 되지 않는다. 당신만 볼 수 있는 세상에서 스스로의 조물주가 되어라. 상상으로 시각화하는 행위에 압도적인 장점이 하나 더 있다. 나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서 나만 볼 수 있는 것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시설을 갖추었다는 FBI, CIA, 각국의 핵 시설에도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다. 미국 네바다주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1급 군사기지인 51구역, 그야말로 미친 수준의 기밀을 유지한다는 이곳에도 마찬가지로 일하는 이들은 많다. 그런가 하면 최첨단 보안을 자랑하는 최신 IT 기기라 할지라도 언제든 해킹당할 우려가 있다. 그런데 당신의 상상은 어떠한가? 상상이라는 당신의 세계는 그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을 뿐더러 훔칠 수도, 해킹할 수도 없다. 100% 당신만을 볼 수 있는 그 세계에서 당신은 앞으로 펼쳐질 스스로의 현실을 설계하는 자기 인생의 조물주다. 당신이 무엇을 심든 풍성하게 잘할 것이다. 당신은 그 세계를 무엇을 심고 싶은가? 지금 이 순간부터 무엇을 상상할 것인가? 불을 끌어당기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방법. 와, 네가 말한 대로 진짜 다 이루어졌네? 정말 신기하다. 신기해. 언젠가 친한 이 지인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내 이야기를 한참 듣던 그가 놀라워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마침내 파이어족이 된 경험. 단기간에
유튜브 실버 버튼을 받게 된 이야기들, 심지어 목표로 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일찍 이루어졌다. 이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충격적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미 한번 해본 것들이어서 그저 다시 한 것뿐인데 실제로 나는 상상이 현실화되는 순간이 와도 별다른 감흥이 없다. 이미 수백 수천 번 겪었으니까. 여러 번 강조하지만 무의식이란 내비게이션에 목표라는 목적지를 아주 여러 번 입력하여 확실히 각인시켜야 한다. 리미트가 걸려있는 소프트웨어가 지금의 당신이라는 결과값을 만들어냈으니 이를 지우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차례다.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법은 오로지 반복뿐이다. 성공 자동화 과정 1. 매일 100번씩 소리내어 말하라. 지금부터 어떻게 무의식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실행 방법 1. 낱낱이 인수분해를 해보겠다. 크게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 3가지를 먼저 소개한다.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소리내어 말하기이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것을 도대체 왜 하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자. 무슨 일을 하든지 이유부터 알아야 한다.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것만큼 허무한 일은 없다.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소모했는데 하는 이유를 모르니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니 점차 지쳐서 결국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효과도 없다. 이와 반대로 이걸 왜 하는지, 왜 중요한지를 알면 동기부여가 되니 매일 같은 행위를 반복하더라도 지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얻게 된다. 왜 자신이 원하는 삶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소리내어 말해야 할까? 그것이 왜 중요할까? 그래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성공이란 뭘까? 각자가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는 제각각이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목적하는 바를 이룸이다. 그렇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그걸 해야 하는 것이다. 성공이라는 엄청난 보상을 얻는데 비하면 시도하기가 그리 어렵지도 않다. 한 문장을 100번씩 읽는데 하루 15분 안팎의 시간이면 충분하다. 너무 바빠서 혼자 있는 시간을 단 15분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화장실이라도 가라.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매일 100번씩 말하기를 달성하면 당신은 그날 최소 하나의 일에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매일 최소 한 번은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다.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 성공은 아니다. 성공은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니 하루에 목표를 100번 말하기라는 목표 달성 역시 위대한 성공이다. 많은 이들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잊은 채 산다. 위대한 일을 위대하게 성공시킬 수 있는 기회는 인생에서 손꼽을 만큼 드물게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번의 성공은 또 다른 성공을 부른다. 성공도 해본 사람이 더 잘하는 이유다. 하찮게 느껴지는 일을 위대하게 하라. 물론 원하는 삶을 100번씩 말하는 일은 절대로 하찮지 않다. 이를 매일 해낸다면 그야말로 위대한 성공을 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매일 최소 하나의 이상의 성공을 이루면 당신의 무의식에는 나는 성공을 계속 해내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점차 각인된다. 이는 일종의 바람직한 세뇌이며 무의식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코딩 한 줄을 추가하는 작업이다. 결정적으로 이 행위를 통해 당신은 자연스럽게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습관이란 무엇인가? 별다른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되풀이함을 뜻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의식의 어떠한 행위가 각인되어 자동화되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런 식으로 자동화할 수 있다. 또한 당연하게도 당신이 100번씩 말하는 문장의 내용 역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한 줄의 코딩으로 추가된다. 이것이 고의적으로 애쓰거나 힘들이지 않고 습관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나는 지금도 매일 하루에 딱 100번씩 소리내어 목표를 말한다. 주로 혼자 있을 때 하는 편이지만 여의치 않을 때 작게 중얼거리거나 그냥 속으로 말한다. 정말 몇 년째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를 실행하고 있다. 심지어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진통할 때조차 아내 손을 잡고 손으로 목표를 읊었다.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100번을 세면서 말했는데 은근히 번거로운 데다가 숫자를 세는 행위 자체에 신경을 쓰게 되어 몰입이 깨지기도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다가 이지카운터라는 무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알게 되었고 지금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목표를 딱 한 줄로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일단 대상을 명확히 하여 나는 으로 시작하는 문장이어야 한다. 주어가 빠지면 현실로 이루어지더라도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도 연도를 명확히 정하고 목표로 하는 금액을 매우 구체적인 숫자로 명시해야 한다. 마지막 과거형 문장이어야 한다. 다음의 문장을 참고하여 당신의 목표를 만들어 보라. 나는 2027년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100억 자산가가 되었다. 나는 2025년에 연수입 2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나는 2026년에 연봉을 9천만 원으로 2배 높여 이직을 성공했다.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대상을 명확히 하여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이어야 한다. 주어가 빠지면 현실로 이루어지더라도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연도를 명확히 정하고 목표하는 금액을 매우 구체적으로 숫자로 명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거형 문장이어야 한다. 과거형. 나는 2027년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100억 자선가가 되었다. 되겠다가 아니라 되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되었다. 꼭 저의 목표도 한번 오늘이나 내일 적어가지고 공개하겠습니다. 기억하기. 목표 적기. 목표 적기. 프로바인드. 까먹을까봐 핸드폰에 적지 않고 손바닥에 적었습니다. 성공 자동화 과정 2. 100번씩 100일간 손으로 써라. 두 번째 방법을 목표를 손으로 적는 것이다. 부하 성공 소프트웨어를 무의식에 새롭게 설치하여 여러 방법 중에서도 이 방법을 가장 먼저 해볼 것을 권한다. 일단 종이에 글을 쓰면 글의 내용과 관련된 생각을 무조건 하게 된다. 그리고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 즉 손으로 쓰는 이 행동이 추후 상상으로 시각화하는 데 토대가 되어 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시각화의 기초공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손으로 쓰기를 가장 먼저 권하는 이유다. 이 방법 역시 무의식의 목표를 각인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데 손으로 쓰는 이 행위는 키보드로 타이핑하거나 입으로 말할 때보다 뇌에 훨씬 깊게 각인된다. 시험 공부를 할 때 그냥 눈으로 책을 읽을 때보다 손으로 적으면서 했을 때 결과가 더 좋다. 경험을 해보았다. 목표를 손으로 쓰는 행위도 같은 원리다. 무의식을 시멘트로 굳힌 단단한 벽이라고 하면 앞서 소개한 소리내어 말하는 행위는 나무 젓가락으로 벽에 글씨를 쓰는 것과 비슷하고 손으로 쓰는 행위는 쇠 젓가락으로 쓰는 것에 가깝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수차례 입증된 결과다. 2014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와 UCLA의 공동 연구 결과 타이핑으로 필기한 그룹보다 손으로 필기한 그룹의 기억력이 월등히 우수하다는 사실을 밝혀졌다. 타이핑으로 필기한 그룹은 24시간 후에 대부분의 내용을 잊어버린 반면 손으로 필기한 그룹은 일주일이 지난 뒤에도 상당 부분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미 성공을 이룬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목표를 100번씩 100일간 매일 쓰라는 것이다. 돈의 속성의 저자 김승호 회장도 이 방식으로 일생을 통틀어 간절히 원하던 8가지 목표를 이뤘다고 한다. 직접 해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지만 매일같이 손으로 목표를 100번씩 쓰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같은 문장을 100번씩 쓰는 데만 30-40분가량 걸리는 데다가 단 하루도 거르지 말아야 하므로 정말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100번씩 100일간 연속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걸 해낼 수밖에 없도록 스스로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 나는 100일간 그 어떤 저녁 약속도 잡지 않았다. 열이 39도까지 치솟았던 날에도 기어이 다 쓰고 나서 병원에 갔다. 새벽까지 야근을 하는 날에는 일하는 도중 불 꺼진 회의실에 들어가서 100번을 다 쓰고 난 후 다시 일했다. 정말 너무나 피곤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것 같은 날에도 거르지 않고 썼다. 그렇게 나는 100일간의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았다.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은가? 100번째 날을 맞이한 1만 번째 문장을 쓰던 그때의 감정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뿌듯함과 감동이 밀려왔다. 100일간 100번의 성공을 했다는 성공 경험치 또한 쌓이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목표를 쓰는 동안 나의 무의식에 새롭게 설치되어 있음에 느껴졌다. 생각, 생활 패턴, 사고방식이 점차 변해갔기 때문이다. 당신도 꼭 나와 같은 경험을 해보기를 바란다. 보통 100번씩 100일간 쓰는 목표는 인생의 최종 목표 혹은 중장기 목표이기 때문에 100일째 되는 날 곧바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물론 100일간 쓰는 도중에 목표가 이루어졌다는 분들의 사연도 많이 봤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당신의 무의식은 100일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새로운 부의 소프트웨어, 성공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죄송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당신이 손으로 10,000번이나 직접 쓴 목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줄 것이다. 나 역시 꽤나 먼 시점에 목표를 적었고 몇 년 전 썼던 그 목표는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간 목표들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 그럼 최종 목표도 결국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며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 손으로 쓴 그 목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정말 절묘하게 무의식에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나를 안내하게 해준다. 네, 저를 어떻게 안내하게 해주는지 한번 후에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꼭 할 거고요. 또 하게 되면 인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먼저 인증할 것은 목표 적기 더 마인드. 하위 대주택님이 적었던 목표 그런 것처럼 저도 3가지, 4가지를 한번 정확하게 주어 몇 년도에 이루어냈다.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쓰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써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였습니다.